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0일 마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셀트리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제 합병 발표 나고 나서 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행보를 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네,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장점, 단점,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가에는 크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죠. 우선 최근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기술적으로는 이제 241선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241선을 지지받고 있네요. 셀트리온 제약. 전반적으로 이제 241선이라는 것은 1년 평균 가격. 이 3사의 1년 평균 가격에서 움직임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과대평가되지도 않고 과소평가되지 않고 적정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대게를 먹으러 갔는데 여름에 가니까 겨울에 가니까 시세가 좀 다르죠. 지금 이제 꽃게철이네요. 저 얼마 전에 이제 꽃게 축제도 하던데 이제 가장 지금 게가 맛있는 살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요도 많지만 공급도 많지만 수요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죠.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 소식이 들린다거나 뭐 상태가 안 좋다거나 아니면 꽃게가 안 잡힌다거나 하면 가격 변동이 급격히 바뀔 겁니다. 가을 되면 꽃게 먹으러 가야 되니까 가을 전어 축제라든지 전어를 먹으러 가는데 전어가 없어요. 예. 전어가 안 잡힌다는 거죠. 그러면 가격이 예전에 뭐 10마리에 만원 하던 게 3마리에 만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많이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없으니까. 예. 어쨌든 근데 셀트리온의 가격은 지금 이제 뭐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차이는 없다. 그냥 평균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작년 가격대, 올해 가격대가 이제 계속 한 14만 원, 15만 원, 20만 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합병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씩 통통 튀긴 했으나 주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는 없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매수 청구 가격 대비해서 지금 셀트리온은 마이너스 3.7%,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마이너스 4.5% 정도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뭐 주식을 또 살 수도 있겠죠. 네. 뭐 어차피 최종적으로는 합병을 성사시키려면 이제 합병 반대 의사를 청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와버리면 또 골치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합병 과정에서 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될지 또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만약에 뭐 최악의 경우 뭐 합병이 성사가 안 됐다. 저는 오히려 합병이 성사 안 됐을 때 움직임이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들 합병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합병을 하기로 했는데 시통치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병이 안 돼도 어차피 안 돼도 일시적으로 저는 좀 출렁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식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업의 가치의 변화도 있긴 하겠지만 뭐 실적으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 줬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뭐 이번 분기가 좀 실적이 좀 안 좋다. 그럼 이번 분기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1분기에, 2분기에, 3분기에, 4분기 이렇게 좀 나눠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다 받아간 건데 그거를 이제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셀트리온 생산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실적으로 판매가 됐을 때 매출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달은 좀 잘 나올 때도 있고 어떤 달은 이제 실적의 변화가 좀 클 겁니다. 예,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인한 실망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합병을 했는데 이제 다시 거래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제 변동성이 없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주가가 급등하거나 뭔가 좀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없는데 뭔가 누군가 투매가 나온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오면 저는 일시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또 반대로 합병 이후에 뭐 세력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뭐
신약 개발에 대한 뭐 IRA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붕 뛰어버리면 또 예상 밖으로 엄청난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두 가지를 컨트롤하는 타워가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나 헤지펀드 매니저들이나 세력들이 자주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긍정적인 요소는 이제 뭐 더 이상 나올 악재는 거의 없다. 그냥 단순하게 아까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냥 실망 매물, 뭔가 변화가 없고 세력들이 안 움직여서 뭐 그들이 뭐 짜놓은 시나리오가 한 번 더 떨어뜨리고 개미 한 번 더 털고 완전히 껍질까지 벗기고 가겠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작성해 놓고 가는 게 아니라면, 그런 최악의 마지막 조건 딱 그거 하나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저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제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바라는 방향 쪽으로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세력들이 주식을 많이 매집했을 때 움직임을 줬던 경우가 많아서 저는 1차적으로는 좀 물량 털기는 좀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그 물량을 다 털고 투매가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합병을 하면서 엄청난 기대감과 그 흥분감, 사람들의 투자, 개인들의 어떤 심리를 한번 꺾고 가지 않겠는가. 어차피 뭐 셀트리온을 오랫동안 투자하신 분들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이미 뭐 겪을 대로 다 겪었고 뭐 만시창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는 뭐 반응도 없겠죠. 예, 뭐 13만이 되든 12만이 되든 아마 반응이 아마 없을 겁니다. 예, 합병이 되는데도 뭐 급락해도 아마 반응이 없을 겁니다. 예, 딱 떨리는 사람들은 이제 신용이라든지 빚, 요 딱 두 가지, 뭐 하여튼 자기 돈으로 투자 안 하신 분,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6개월, 1년 내에 써야 되는 분들, 그분들은 제외하고는 거의 동요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동요되는 그 자금들을 한번 털기 위해서 한번 장난이 한번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합병 전이라든지 합병 이후에 뭐 합병이 안 되는 과정이라든지 뭐 안 되는 척하면서 또 흔들 수도 있고, 뭐 되고 나서도 좀 흔들 수도 있고, 예, 흔드는 모습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부분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업황 자체가 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좀 지금 안 좋은 거.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신약, 오늘도 뭐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글로벌 신약 개발, 먹는 캡슐형 CTP43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앞으로도 이제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스든 뭐 롯데바이오로스든 바이오 대기업에서 뭔가 지금 계속 활발하게 이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뭔가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업황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늘 얘기드리는 중국의 경제성장, 우리나라 경제성장, 중산층의 소득 증대로 인한 수요 증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다 지나서 다 해소될 문제들인데 이제 그런 게 좀 있죠. 어차피 미국에도 보면 저는 뭐 다이어트 관련돼서 뭐 요즘에 뭐 테마화돼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긴 한데, 셀트리온이 좀 다이어트 쪽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 건강 쪽도 중요한데 어차피 결국에는 건강이, 비만을 잡는 것 자체가 건강해지는 걸 수 있으니까요. 비만을 잡는 뭔가 신약이 좀 나와준다면 또 뭔가 또 그런 테마가 재밌거든요. 예, 주시장은 웃겨요. 2차전지가 솔직히 진짜 2차전지가 어마어마하게 100배, 200배 성장해서 저는 주가가 저렇게 올랐다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스토리도 있고 내러티브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뭔가 인식 뭐 이런 거 유튜브 영향도 좀 있었고, 모든 것들이 박자가 이렇게 딱딱딱 맞아서 과거에는 이제 미스 코리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미스 코리아 선발이 지금 뭐 공영 방송에서는 이제 방송 안 하죠. 예. 좀 왜 여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냐.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그런 미인대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주식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 진이라고 했을 때 하나만 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키만 크다고
아니면 얼굴만 예쁘다고, 아니면 학력만 높다고, 아니면 말만 잘한다고, 아니면 몸매만 좋다고, 아니면 뭐 착하다고, 이런 게 하나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10개, 20개 항목이 다 상위권 있어야지 다 되는 거죠. 운동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격도 잘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완성했을 때 탑을 찍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식도 모든 부분, 셀트리온의 실적도 좋고, 성장성도 좋고, 기대감도 좋고, 수급도 들어오고, 합병도 되고, 개인 물량도 털려나가고, 글로벌 증시도 좋고, 우리나라 증시도 좋고, 금리도 내려가고,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주식시장 자체도 분위기가 좋고, 뭐 기관 투자자 전 세계 글로벌 연기금 뭐 이런 쪽에서 외국인 투자가 물밀듯이 들려오고, 이런 모든 게 박자가 8개, 10개, 20개, 100개가 다 맞으면 그때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겠죠. 그때까지는 뭐 힘들지만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늘 얘기 드리지만 굳이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 뭐 삼성전자라는 주식, 대한민국의 어떤 2000가지 주식 때문에 내 인생을 좀먹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저 이 애들은 주식으로서 나의 어떤 투자처로서의 어떤 그 역할만 하면 되지, 내 인생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을 145,300원 떨어졌구나. 최근에 뭐 이런 염두를 해둬야 되구나. 그러니까 저는 부정적인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희망 고문만 받는다고 해서 좋아질 건 없죠. 오히려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이건 이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를 다 생각을 해둔 뒤에 플랜 E가 나와도 그래 그렇게 됐군, C가 나와도 그렇게 됐군, A가 나와서 정말 잘 됐으면 잘 됐군, 이런 식으로 그들과 어떤 감정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과 감정 교류를 하면 돼요. 공감하시면 안 됩니다. 얘네들한테 공감을 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얘네들의 삶이고 저는 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으로 계속 살아가고, 오히려 자녀들, 뭐 가족들,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과 공감을 하고 감정 교류를 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인생을 사는 게 도움이 되지, 주식과 감정 교류를 하시면 누군지도 모르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 누군지도 모르는 헤지 펀드 매니저들, 누군지도 모르는 국내 연기금 펀드 매니저와 감정 싸움을 하고 죽이고 싶고 화내고 욕하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래 그렇구나, 오늘도 이랬구나, 내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되고 또 오히려 좋았네, 뭐 생각보다 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감정을 철저하게 제어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현명하다 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크게 주식의 가격을 예측한다거나 주가에 대한 코멘트보다는 여러분의 심리, 여러분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코멘트 위주로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될 일이죠. 항상 주식 투자의 매수 버튼도 본인이 누르고, 매도 버튼도 본인이 클릭하고, 수익금도 본인에게 돌아가고, 손실금도 본인에게 돌아가고, 그건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탓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주식은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누군가 얘기를 들었고 샀으니까 떨어지면 그 사람 탓을 하고, 누군가 얘기를 듣고 샀는데 올라갔는데 내가 좋게 보다가 누군가가 좋게 얘기해서 좋아졌으니까 내가 잘한 거라고 수익 난 거는 내 탓이고, 이런 식으로 너무 단편일률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냥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켜서 주식을 계속 투자해 나간다면 죽는 그날까지 주식 투자는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오는데 좀 다운됐는데 저녁에는 또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